세 번째 이슈 저격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처음 들으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좀 익숙하지는 않죠. 네. 정치적인 이름도 아니고 한데 또 하나 익숙하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이름을 가져왔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미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는 원외정당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 네. 하는 거 주목받았는데 역시 좀 불만을 제기했죠. 유사 명칭 금지하는 정당법에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문제 제기했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새 당명 내놓자마자 약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 당명에 한글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도 그렇고 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도 그렇고 열린우리당도 있었잖아요. 네. 현재 그렇다 보니까 주요 정당 아직까지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니까 네. 여당과 야당이 이제 한글을 섞어 쓰고 아, 있네요. 그러네요. 예. 열린우리당은 지났고요. 열린우리당은 알다시피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탄생해가지고 정권을 마치면서 또 해소가 돼가지고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에 흡수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정당을 볼 때 또 하나 주목할 점 중에 하나가요. 무슨 당이라는 명칭이 붙은 정당명이 있는가 하면 그게 붙지 않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네. 무슨 민주당이라고 붙든가 하면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이 아니라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이었었죠. 예. 과거에 새정치국민회의도 그렇고요. 네. 정당 명칭이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독일에서 녹색당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말로 녹색당이라고 번역했지만은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디 그린에 영어식으로 더 그린스 해가지고 네. 당 명칭을 일부러 안 붙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전의 정당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당 명칭을 붙이는데 그래도 역시 정당들에서는 민주, 자유, 정의, 공화 네. 이런 것들이 또 노동, 네. 보수, 진보 이런 용어들이 각 나라마다 되게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골처럼 정말 들어가는 단어들인데요. 그 당명 개정 필요성은 사실 새정치연합에서 올해 초부터 막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 시점에 바뀐 이유가 뭘까요? 얘기하신 대로 이미 당명 개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가요. 마침 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네. 안철수 의원하고 관련된 새정치 부분을 떼버린 거 아니냐 네. 라는 지적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조금 전에 백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애초에 네. 새정치민주연합 정당명에 대해서 조금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죠. 좀 길다는 얘기도 예, 있었고. 1년 이상 지났는데 당명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네. 약칭하는 것도 무슨 새민년, 새정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마땅치 않다 해서 이것은 정당명으로 안착하기가 쉽지 않다를 바꾸자는 얘기가 지난번 28 전대에서 나왔었죠. 네. 그런 당시 이제 탈당하기 전에 안철수 의원이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무슨 명칭 바꾸는 게 중요하냐, 내용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했었는데요. 그걸로 보자면은요, 사실 본인이 합당할 때 네. 본인과 더불어 정당 명칭을 바꿨었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패러디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더불어라는 과자가 있었는데 아하, 이게 예. 이렇게 반으로 쪼개 먹는 과자였는데 이게 새정치연합의 지금 분당 사태를 예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런 패러디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요. 소개를 들었었는데 과자 얘기하면서 마침 분당 상황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혹시 네네.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과거에 새누리당 그 2012년에 나왔을 때 빨간색이다 이런 뭐 또 의자 모양에다가 다른 뭐 말하기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와가지고 별것 다 이제 비유가 되고 되게 부정적인 비유가 많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후에 안착했는데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약칭 백 기자는 어떻게 부를 것 같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 더 민주당이라는데 네. 이게 뭐 더 김치라는 상호명도 있고 해서 예. 저는 약간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선관위에 명칭 바꿔서 등록할 때 약칭을 이번엔 등록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더 민주당을 넣으면 현재 민주당하고 그렇죠. 구분이 안 될 소지가 있고 네. 유사 명칭 금지하는 것은 원래 긴 풀네임뿐만이 아니라 약칭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면은 현재 민주당하고 유사 명칭으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소지가 굉장히 있겠죠. 크죠. 네. 그래서 공식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따지긴 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이것을 강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요. 현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민주당 창당 6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네. 그 과정에서 이미 현재 원외 정당의 민주당이 왜 현재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60년 민주당의 역사를 자임하느냐. 네. 오히려 우리다라고 논쟁까지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충돌들은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예. 보면 야권에서 특히 당명 개정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이렇게 세어보니까 2000년 들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까지 9번째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정리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죠. 보면서 좀 하기로 하죠.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새천년 민주당은 그전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를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했죠.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는 그동안까지는 대통령 되기 위한 야당으로서의 정당이었는데 집권하니까 이제 또 미래를 위한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당시 2000년 무렵이면 우리나라에서 뉴 밀레니엄 해가지고 새천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또 천년 가겠다. 예, 또 식당 이름도 새천년이었죠? 많고요. 새천년 민주당을 했었는데 그렇게 오래 못 가고 이제 분당이 돼버렸었죠. 네. 2003년 말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정부의 집권과 더불어서 나왔었는데 네. 열린우리당이 계속 가지는 못했죠. 아다시피 노무현 정부 끝날 무렵에 이렇게 사실상 해소가 돼버리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흡수가 됐는데요. 네. 지금 9개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후에 그 이제 흡수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작은 명칭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중간에 서너 번 바뀐 것은 사실상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기 힘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합민주당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이 2011년 말부터 해가지고 2012년 초에 이른바 혁신과 통합이 가세를 하면서 민주통합당으로 바뀌었죠. 다시요. 예, 네. 민주통합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약칭으로 이제 부르고 있다가 그냥 민주당으로 부르고 있다가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달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통합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두 개 이제 새정치 쪽과 민주하고 같이 합한다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바뀌었다가 이제 또 이번에 다시 이제 한쪽은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가고 있는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바꿨는데 당 이름이 정착이 될 건지 또 당이 정착이 될 것인지 이것도 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 전에 재편 과정을 보고 있지만은 제 생각엔요.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뭔가 이합집산 재편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당명은 새로 정했는데 네. 그 당명과 당 세력이 계속 이어지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이것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조금 어지러운 상황에 당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보수 진영에서도 조금 빈도는 덜했지만 당면 개정이 조금 계속되어 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 보수 정당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1990년에 3당 합당을 통해서 태어났던 민자당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민주당 이전에 여당 이전에 보자면 민정당이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대표적인 정당이 공화당이 있었죠. 예. 황소로 상징했던. 네. 그리고 당시 야당이 선거 구호로 뭐라고 썼느냐. 배고파 못 살겠다. 황소라도 잡아먹자. 이런 구호가 나올 정도로 네. 황소로 상징됐던 공화당이 있었고 전단 정부 들어서면서 기존의 정당들이 다 이제 법에 따라서 해산돼 버리고 새롭게 여당을 만들었던 것이 민주정의당, 민정당이었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당명하고 정말 명실상부하느냐, 그 시대를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랬다가 3당 합당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자당이 됐다가요. 네. 신민주 공화당 계열, JP 계열이 빠져나가면서 역사 발효세기를 하면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민자당을 새롭게 정비했던 것이 신한국당이 됐죠. 그렇죠. 신한국당 체제에서 다시 이제 이회창 당시 후보가 되면서 정비하면서 한나라당으로 바꿨죠. 네. 그랬다가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당의 위기에 처하면서 박근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새로 새누리당으로. 바꿨던 것이 오늘의 새누리당인데요. 당시 명칭도 좀 특이했지만은 빨간색으로 바꿨죠. 그래서- 빨간색 얘기하면 주로 그동안에는 진보정당이라든가 좌파정당을 상징하는 색이었는데 보수정당이 빨간색을 가져왔던 그런 특이했는데 지금은 이제 빨간색으로 정착이 거의 돼가는 분위기죠. 당시에 굉장히 파격이라는 얘기가 많이 그랬습니다. 나왔었어요. 예.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뭐 이 우리에게 이합집산한 이 선거 문화가 정치 문화가 있다지만 이 실제로 당면 개정하면 효과가 있나요? 그냥 당명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같이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착이 되겠지만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 세력 자체가 이합 집산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서로 거기다가 이미 또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정당 명칭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도요,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정당만 20개가 됩니다. 네. 20개가 되고 물론 지금 원내에서 활동하는 정당은 3개죠. 지금 얘기했던 두 여야당에다가 정의당까지 네, 3개 정의당. 정당이 예.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당 20개에다가 또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명칭도 존중이 되니까는요. 하다 보면은 그런 명칭을 또 피해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그냥 민주당으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을 것인데 네. 민주당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못하고 없이. 다른 수사를 붙여서 더불어니 뭐니 했고 또 한 번은 나왔던 것이
그 민주소나무당이라고 얘기도 있었었죠. 네네. 5개 압축했던 과정 속에서 현재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전율할 만한 놀러만한 정말 좋은 당명이 들어왔다. 그게 뭔가 봤더니 네네. 민주소나무당이었었는데 제가 그 소속 네.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전율할 만하냐 하니까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감이 다른가 네. 봐요. 저는 전율하지 네네.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네, 현장 연결 전에는 우리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과 당명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사로 끝나게 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